자, 종가 30분 앞두고요. 시장 어떤 방향성들 나타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지도를 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군들은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지만요. 그래도 다소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 중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KB금융이 될 텐데요. KB금융이 호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소 실망한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그 부분들에서 많은 실망 매물들이 현재 출현을 하면서요. 마이너스 7%나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역시도 이러한 영향력 가져가죠. 마이너스 2% 하락하고요. 전반적인 금융주들을 끌어내리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의 체력을 받쳐주는 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가량 상승하고요. 하이닉스는 2.87%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눈높이가 또 한 번 낮아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요. 오늘은 특히나 성장주도 상승하지만 실적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SK바이오팜이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하고요. 전반적으로 또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살펴보셔야겠죠. 카카오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합니다. 4%가량 반등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이버는 바로 내일 실적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시장에도 쉬어가면서요. 다양한 섹터군들의 엇갈린 양상들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도 꼼꼼하게 다양한 코너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길라잡이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랑 또 시장 살펴보셨고 오늘 다양한 실적 발표가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주들 그래도 움직이는 흐름들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남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더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됐었죠. 일단 코스닥이 1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또 지지를 해주고 또 연중 최고점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돌파를 또 직전에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박스 돌파를 시켜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게 초반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분명하게 출렁거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좀 무뎌지면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관세 쪽에 목숨을 거는 부분들은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빠르게 임기 초임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제스처를 하게 되면은 관세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슈 팔로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지금 관세 이슈의 증시가 계속해서 출렁했던 부분들이 하락의 본질의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랑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결국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공존을 해왔던 부분들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오히려 안도감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시장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기간의 매수가 중첩이 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실적이 오히려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언더 라운드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 딱 놓고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 말에 계속해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고 올해 안에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쑥날쑥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6% 정도 낙폭세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자동차 전장에 관련한 물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확대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급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전장 사업 부분 쪽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장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전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딱 한 가지 있죠. 일단은 원화 약세,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에 따른 관세의 영향을 조금은 덜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마이너스 폭을 조금은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가 지날수록 무뎌질 거거든요. 그럼 무뎌진다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업종들 간에는 충분하게 반등 기조 역시도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대글로비스 지금 실적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실적이 과연 더 회복세가 나타나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의 실적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을 체크를 하고 나서 과연 실적이 지금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인지 혹은 지금은 깜짝 실적 이후에 또다시 뭐 하회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들을 또 내비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의 탄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재의 시점 그리고 현재의 시가총액과 현재의 실적을 비례를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일단은 매수 수급 자체가 강하지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한적인 투자 관점을 좀 잡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